내란 사태 장기화로 헌정 불안이 깊어지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다음 주이긴 해도 언제 선고할 것인지 밝히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국정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 윤석열 탄핵 심판은 너무도 자명한 사안입니다. 지엽적인 법리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도 헌정수호라는 큰 틀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죠. 한덕수처럼 한 번만 하고 바로 파면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하는 계엄이라도 국회는 건들 수가 없어요. 국회는 계엄 해제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란을 책동한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 상식과 법리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재판관들이 인용대 기각으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면을 위한 만장일치 도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일치가 안 돼서 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전원일치 결정 의무는 없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한덕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문영배 소장 대행, 소장 역할을 맡고 있지만은 그 소장이 다른 재판관을 설득하거나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설처럼 5대3으로 이미 결론이 났는데 소장이 차마 이걸 도장을 못 찍어서 질질 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소장은 그냥 재판관들 사이에서 사회만 보는 것이고 국민 앞에서는 선고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인용 의견이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일까?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5대3일 경우인 것이죠. 지금은 8명 체제입니다. 정원은 9명이고요. 만약 9명 체제라면 6대3으로 탄핵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한 명, 바로 진보 성향 마은혁 재판관. 그가 아직은 후보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된다면 당연히 탄핵 인용, 즉 파면 6명이 넘기 때문에 그 즉시 선고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마은혁이 임명되지 않아서 현재 5대3이다. 6대3이 안 된다. 그래서 결과가 뒤바뀐다. 그렇잖아요. 6대3이면은 파면이고 5대3이면은 기각이니까요. 헌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은 이것도 사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덕수 최상목이가 사실상 기각 결정을 내린 셈 아니에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한덕수 최상목은 신의 한 수를 둔 꼴일까요? 이 둘은 훗날에 내란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과 무관하게 한덕수 최상목 때문에 두 사람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인용될 것이 기각이 된다? 그럼 헌재가 농락당한 꼴 아니겠습니까? 두고 헌재의 위상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작은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헌재가 마은혁 임명을 기다리며 지체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도 역시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판관도 현재 나는 기각이다, 이런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국민이 다 인용, 파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짐작하는 상황에서 기각으로 판단 내려진다면 이건 정말 기각 판단을 내린 재판관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파면을 내리지 않고 기각을 선택했다면은 그들도 내란범으로,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고두고 역사에 어떻게 그런 상황을 보고도 기각 판단을 내렸는가? 그 오명으로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4월 18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4월 18일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4월 18일이면은 바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종료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6명이 됩니다. 6명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하고 그리고 탄핵 반대쪽 2명을 추천하고 해서 9명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가 추천하는 그 탄핵 반대쪽 2명이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탄핵 찬성파는 소수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정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기각 쪽으로 가야 되지만 기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친윤석열 성향의 재판관들이 탄핵 찬성 쪽인 문영배, 이미선이 나가는 그 시점까지 버티자, 그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까지 오면은 국회에서 방어할 길이 없진 않습니다. 한덕수가 추천하는 두 사람에 대한 표결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욕은 먹겠죠. 그렇지만 6명 체제,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6명 체제로는 심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은 못합니다. 이진숙 씨가 만든 질서예요. 이진숙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결정한 것이죠. 물론 한덕수는 이 과정에서 마은혁 임명도 안 할 것이고요. 그럼 6명 체제가 유지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대로 윤석열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임기 종료가 되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사도 제대로 안 받게 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말이죠. 나라가 엉망이 되든 말든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방송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방송에서의 내용이 과연 합법이냐? 라고 궁금해서 제 SNS에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헌정 파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라 김어준 총수의 방송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저보다도 전문가인 분들한테 여쭤본 건데요. 제가 요약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이 되도록 윤석열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서 윤석열을 대놓고 봐주는 것으로서 해석이 돼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경제가 폭망의 길로 접어들 상황에서 국회가 이때 나머지 헌재 재판관 전원을 싹 탄핵하고 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그래서 헌재 기능을 중단시키고 현재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통령 대행이고 또 대행이었던 한덕수 최상목을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를 문제 삼아서 탄핵하고, 마은혁 임명 거부를 문제 삼아서 탄핵하고, 이 와중에 국무위원 절반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에 참여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고, 이렇게 되면 차관이 대행을 하겠지만 이 차관은 의결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국무회의는 기능을 상실하고, 게다가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됐으니 탄핵된 국무위원 파면 여부는 심판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권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가고, 아니 뭐 공포권이 굳이 국회의장에게 넘어가지 않더라도 보름 내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것은 입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가 만든 모든 법은 입법이 되고, 윤석열은 파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런 내용이 사실 김어준 총수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 학자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 했더니 제 페이스북 친구인 진혜원 검사가 쓴 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보름 내에 공포하거나 제의요구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필요도 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가가 깊이 멍들고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게다가 지금 미국이 총칼을 들지 않는 경제 전쟁을 걸어오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우두머리가 여전히 국가 원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 자체, 이거는 헌정 위기의 지속이라고 한겨레는 오늘 짚었는데요. 자,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헌재가 최고 헌법기관의 권능,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윤석열 이익에 봉사할 것인가.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국민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입니다. 그들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지금 사실 국민이 직접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없어서 이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헌재에게 그 파면을 결정하라고 맡겼더니 헌재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럼 국민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국민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입니까? 윤석열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국민을 변수로 여기지 않고 무리하게 내란을 추진했다가 추구했다가 이렇게 완전히 비맞은 생쥐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덫에 걸린 멧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선고 예고 없이 4월로 넘어가는 순간 벌어질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글에 따르면, 여러분 받은 글은 여러분 믿으라고 받은 글 일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돈다. 그러니 알고 계시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은 글에 따르면은 지금 5대3이 맞는데 3에 해당하는 한 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국정 혼란이 계속될 수 없다. 나도 탄핵 찬성, 파면 쪽으로 가겠다.
라면서 그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지금 6대2가 돼가는 중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아침에 돌더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받은 글인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